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위원장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요,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 가구 4인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시죠? 글쎄요, 정부가 이 국민들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 그 자체를 제가 반대는 하질 않습니다. 예. 그러나 막연하게 4인 가구, 4인 이거 1인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 것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놓여 있는데, 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가장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택해서 네.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나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우선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제가 어저께 대국민 발표를 하기를, 이런 것을 하려면은 정부의 예산을 일단은 좀 재편성해서 절감을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다가 소위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렇게 어렵고 여기에서 소득을 상실한 사람들의 예.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즉 일시적으로 100만 원을 갖다 지급하면 그 100만 원을 쓰고 난 다음에 네. 또 그것이 좀 합리적으로 잘 배분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쓰고 난 다음에는 그런 생계를 어떤 식으로 보장을 시켜줄 것이냐는 예. 이런 문제도 사전에 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긴급 재정 명령을 동원하면 예산 100조 원 정도는 긴급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라고 전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1인에서 이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정도 지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 그런 긴박 사항을 갖다 하면 긴박한 상황이니까, 우리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서 네. 예산 조정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려워서 모두가 다 참 전략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거니까, 일단은 정부부터 예산 절감을 갖다 시도를 해놓은 것이 난 올바른 방향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초기에 코로나 저희에 대한 대응은 좀 오락가락하는 네네.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의료 쪽에서는 초기에 소위 외국인 입국을 거부를 했었어야지 예. 좀 잘 됐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 볼 것은 우리가 초등 대응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그런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의료 체제, 네.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노력, 국민의 협조, 이런 것이 작동을 해가지고서 그나마 이 정도의 수습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이것이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6일에 미래통합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셨습니다. 근데 예전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데 대한 원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는 이 총괄위원장직을 수락을 하신 겁니까? 난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게 설명을 할 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예. 당선에도 조력을 했고, 네. 지난번에 민주당을 좀 제1당으로 만드는데도 조력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그걸 끝을 내고서 난 더 이상 이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예. 이제 이 정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이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괴로움을 느끼게 되니까, 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데 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런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에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했을 것 같으면은 네. 뭐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는데 지난 3년의 시적을 묻고 같으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경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네.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소위 경제 운영의 실적을 보실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극복을 하고서 경제를 제대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네. 이러한 우려도 되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서 네.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미래통합당의 예. 선거 대책을 갖다 맡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선택은 이제 옳다고 또 확신하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왜 미래통합당이고 왜 김종인이어야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나는 뭐 내가 미래통합당 네.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호감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동안에 그런 행동을 보면은. 예.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소위 선택이 별로 여지가 없어요. 뭐 최선이 없으니까 차선이라는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선택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은 어떤 겁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뭐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갖다가 만들고 모두가 다 화합 속에서 갈등을 해소하면서 네. 그렇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나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큰 선거 2번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거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의 승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에 잘 맞춰줬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나는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내가 예. 내세운 것이 경제 민주화를 해서 네. 우리 사회가 좀 공정하고 소위 균등하고 이러한 사회를 만들자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를 이기고 나서는 완전히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고 예.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야당이 지리멸렬 해가지고서 잘못하면은 네. 우리나라 야당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것 같아서 내가 민주당에 가가지고 지난 2016년 선거를 이끌어 준 거예요. 예. 그때 선거에서도 제가 다른 얘기 한 게 아니에요. 포용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 뭐 이 정권도 탄생한 이후에는 말은 포용 성장, 포용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포용 국가에 합당한 정책적인 어떠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는 아직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 하시면서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64년 전에 나왔던 구호. 56년에 나온 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4년 전인데 네. 이 구호를 다시 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이 구호를 갖다가 지금 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민심을 보니까 예. 그러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회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좀 더 강력하게 이미지를 만드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그래도? 아니 그 지금 현재로 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네. 심지어는 무슨 뭐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예. 뭐 마찬가지다는 이런 소위 비탄적인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형편이니까 예. 지금 상황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뭐 과반수는 모르겠지만 원내 일당은 자신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자신을 하신 건가요? 뭐 근거라는 건 간단해요. 예. 저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육 수준이나 그동안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걸 생각을 했을 적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가 뭐를 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표로다가 표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일당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말이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이 묻혀져 있고 뭐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아니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은 흔히들 네. 얘기를 해서 이번 선거가 코로나 때문에 예. 이 정부의 실정이 다 묻혔다고 그러는데 네, 네. 나는 우리나라의 유권자의 수준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럼 이번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시면서 가장 그 치중하실 지역은 어디입니까? 역시 수도권인가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유권자의 분포로 놓고 보나 의석의 분포로 네. 놓고 보나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서울이 49석이고 이제 경기도 합해서
전부 다 121석이니까 네. 거기에서 누가 가장 그걸 많이 갖느냐가 이 선거를 예.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관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뭐 민주당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어느 근데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지난번 2016년 선거에 122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82개를 갖다가 네, 네. 얻었으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일당이 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럼 이번에 미래통합당은 어느 정도를 가져가실 거라고 지금 자신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 제가 뭐 숫자적으로 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예. 하여튼 이 수도권에서 최대한의 의석을 갖다 차지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리더십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래요?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 예. 한 가지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황교안 이 대표의 경우에는 뭐 정치도 처음 해보고 선거도 처음 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다소 좀 서투른 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지난번에 아침에 이제 댁에 찾아가서 네. 이 상고 초력 끝에 이제 위원장님 모셨는데 그때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다가오셨나요? 그분은 원래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네. 네? 그러나 뭐 와서 좀 간절하게 예. 좀 이 수락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뭐 그 주에 얘기하기를 한 1%의 가능성은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 1%의 가능성에다가 주변에 하도 뭐 아우성을 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50%가 첨가가 돼서 내가 그 수용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셨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님 예전에 이제 이 미래통합당의 위원장을 맡는다 안 맡는다 이랬을 때 태영호 전공사 지금은 태구민이죠. 이제 강남의 후보 되신 그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만나셨다면서요? 오늘 만났어요. 그 당시와 지금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은 이미 다 모든 사항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를 느끼질 않아요. 아, 그런가요? 지금은 일단 하여튼 뭐 내가 선대위원장을 맡으니까 그 예. 사람을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예. 자, 뭐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까? 네?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까? 태국민 후보 같은 경우. 뭐 도와준다는 게 특별히 도와줄 건 없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서울 시내 선거를 갖다가 네. 미래통합당에게 유력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갖다 하는 거죠. 네. 자, 이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나라 두 번 겪으면 큰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것이 정상적인 나라가 됐으면은 예. 모르되 이런 나라를 또 겪으면은 참 국민들이 너무나 참 안타깝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부에서는요, 이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이 총선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까지도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 뭘 바라봐요? 뭐 대선이겠죠. 다음엔 대선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완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새롭게 파괴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노력을 갖다 할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예. 시대에 맞게 소위 변모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내가 좀 거기에 좀 노력을 좀 해볼까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럼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가장 앞세울 뭐 전략이랄까요? 공약이랄까요? 그건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사실은 약자와의 동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경제민주화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죠. 그거는 이제 약자와의 동행을 갖다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 예. 경제민주화 쪽을 갖다 어느 정도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말씀 들어봤고요. 다른 당의 총선